확률에서 이제 조금 약간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168쪽에 보면은 제목에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조건부 확률이 이제 내신하는 친구들한테 갖는 이제 입장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고, 수능에서는 확률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조건부 확률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잘 좀 아시고, 근데 뭐 일단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한 가지 약간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쌤이 이제 좀 놓치기 쉬운 좀 그런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주사위를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은 뭐니?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거는 또는 뭐 소수가 나오는 거는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뭐가 깔리는 거니?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고, 분자는 어떤 이제 문제에서 제기한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은 말 그대로 조건부라는 말이 이제 무슨 대충 뉘앙스는 알잖아, 그치? 이번에 뭐 엄마가 허락을 해주는데 뭐 점수가 어떻게 나오면은 뭘 사주겠다. 약간 이런 게 조건부잖아. 조건에 맞았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조건에 일단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 1 확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고 뭐가 나온다? 그렇지, 짝수가 나온다. 짝수가 나왔을 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일반적으로 어떤 멘트를 보게 되면은 무슨 때가 반드시 나오죠. 왜? 무슨 때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치? 시험에서 뭔가 됐을 때 이걸 해주겠다. 이게 조건부지. 그냥 뭐 시험에서 뭔가 했을 때라는 말이 없고 이거 사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해주겠다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조건부 확률은 전체적으로 무슨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 소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 그래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이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면 이제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 정확히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소수는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니? 원래는 2, 3, 5 3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짝수일 때 소수라는 거는 뭐냐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몇 가지밖에 안 되겠어? 1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확률은 바로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무슨 일 때가 바로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소수일 때가 바로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이제 복잡한 문제 풀 때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학생들이 뭘 오해를 많이 하냐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일 때 소수일 확률, 문제는 이렇게 나와.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무슨 일대를 갖다가 한 번 더 이거를 얘기해 주기 전에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 문제 그렇게 읽어야 돼.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왔을 때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 이렇게 말하면 안 헷갈리는 거야. 이해되겠어?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 그래버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뭐 간단하니까 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은 좀 복잡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은 항상 얘를 갖다가 한번 뭐 한다? 이 조건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A일 때 이제 B일 확률, 보통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A일 때 B일 확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A일 때 A이면서 B일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렇게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이거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표현법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P. 확률은 당연히 항상 P가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하나 이렇게 가림막을 하나 치고 A일 때 B일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들아? A일 때 이게 바로 분모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 PA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분자에는 누가 오냐? A이면서 B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는 A이면서 B인 거니까 A이면서 B인 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니? P, 그치, A교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자 얘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PA니까 당연히 뭐분의 전체분의 A 사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당연히 PA교 B, A교 B의 교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얘도 전체분의 뭐가 되는 거야? A교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니 안 맞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가 사실은 뭐가 돼?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A의 경우의 수분의 그렇지 교집합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게 일단 원칙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식 자체가 PA분의 PA교 B이기 때문에 PA의 확률에 해당하는 그렇지 전체분의 A분의 전체분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뭐 서술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근데 객관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이 전체를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내신이 할 때는 뭐 두 가지 다 표현법을 조금 가능하면 해주겠지만 근데 뭐 고3 돼서 이제 수능할 때는 그냥 이러한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생각 학생들이 잘 못해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해지면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충분히 뭐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뭐가 개념을 딱 잡을 때 무엇가 딱 와닿지 않으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어쨌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A일 때 A일 확률이 아니고 B일 확률이 아니고 A이면서 B일 확률이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A일 때 B일 확률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일 때? A가 아닐 때 B일 확률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A가 아닐 때 B가 아닐 확률도 있겠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표현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A가 만약에 아닐 때 B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표현 어떻게 하냐? 항상 똑같습니다. A의 여집합의 확률분의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의 확률이야. 교집합의 확률 당연히 뭐가 되겠어? 합집합의 확률로 바뀌겠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맞지? 어쨌든 쌤이 말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표기법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표기법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뭐 명확한 어떤 명칭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막 이게 우리 공부 목적이 아니야. 고등학교는. 이걸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서 어쨌든 뭐 통계학과 이런 데 가시면 더 정확하게 이제 배우실 거고 우리는 그냥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황에 따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고등학교 목적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에 너무나 막 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는 거에 이렇게 받지 말고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문제 풀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확통 같은 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뭐 니네가 서술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올 만한 문제들이 거의 다 뻔합니다. 내신은 다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는 대로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A 그 칸막이 사이에 두 개가 무언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거가 분모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교집합이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올게요. 뭐 170쪽하고 171쪽까지 쭉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일단은 선생님이 니네가 지금은 이렇게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큰 수업을 한번 먼저 보여주면, 조건부 확률의 문제 패턴은 딱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이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 문제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풀이법이 두 가지로 다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표야, 표.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표가 아닌 건데, 표가 아닌 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공뽑기야. 공뽑기. 빨간색, 뭐 파란색 공뽑기 있다, 이런 것도 있지. 다양한 형태의 공뽑기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어쨌든 표하고 표가 아닌 거는 일단은 표라고 내가 딱 판단이 되면은 표로 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표가 만약에 아니라, 표가 아니면은 무조건 그냥 뭐예요? 무조건 그냥 표로 당연히 사용을 못하면은 그냥 공뽑기 상황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뒤에 배우는 곱셈공식이래.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나와. 예를 들면, 뭐, 어느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다. 근데 어떤 뭐, 물건이 있다. 또는 어떤 뭐, 시험이 있다. 거기에 몇 명이 통과하고, 뭐, 누구는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 안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 남녀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과 패스 또는 노 패스, 이게 두 개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기면 무조건 표야.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풀이해 줄 거야. 근데 이제 표라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조건부 확률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라는 걸 알고 표로 풀이법만 하면 되고, 표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그렇긴 하고, 어쨌든 뭐 99%는 다 4 곱하기 4표라고 보면 돼. 아주 어렵게 내가지고 뭐 이렇게 6 곱하기 4표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고, 4 곱하기 4표가 거의 뭐 99%라고 보면 됩니다. 4 곱하기 4표가 뭐냐면, 그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4 곱하기 4표를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4 곱하기 4표. 알겠지?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구분, 얘는 개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상관되는 거 아까처럼 말하면은 뭐 남녀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통과했느냐 통과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칸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이제 문제에 나올 거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뭐 이 시험을 통과한 확률이 얼마냐? 그럼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시험을 통과한 확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이면서 시험에 통과한 확률. 항상 무엇이든지 무슨 때가, 물론 때가 나온다고 다 조건 확률인 건 아니야. 지금은 약간 구분하기가 힘들어. 너네가 이제 막 배우는 단계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문제 풀어보고 하시면은 딱 보면 이제 아는데, 무슨 때가 나오면 얘가 무조건 이제 A 사건이거든. 알겠니? 그 다음에 무슨 확률 이런 말이 나오면 얘가 무조건 B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A분의 어떻게 생각한다고? A 기호B.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조건 방법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학생일 때 이무의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남학생이야. 그럼 당연히 남학생이니까 A일 때 걔가 만약에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면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남학생일 때 시험을 통과했다, 남학생일 때 시험을 통과했다, 이거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면서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 만약에 뭐 100명이었어. 그 중에 통과한 게 30명이야. 그럼 당연히 100분의 30 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식의 이제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공뽑기는 표는 니네가 사실 연습할 게 거의 없어. 그냥 표라는 것만 딱 인식이 되면 풀이법만 조금 익히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고, 표가 아닌 공뽑기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경우의 수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 이따 우리가 몇 문제 풀어볼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상황 파악을 조금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알겠니? 수능은 보통 한 문제 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어떤 해에는 얘가 나오고 어떤 해는 얘가 나오고 두 문제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 조건부 확률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 아닌 뒤에 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있는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와. 조건부 확률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수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봅시다. 자, 익히 문제를 한번 넘어와 볼게요. 170 이쪽이네요. 익히 문제 1번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구하기 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선생님은 표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표로 다 풀 거야. 알겠지? 책은 그냥 딱 표가 주어진 경우만 보통 표로 이제 표시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어쨌든 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잡아내가지고 얘는 무조건 표다 얘기해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얘는 어쨌든 뭐 대놓고 표를 줬으니까 오른쪽 표는 어느 직업체험 행사에 참여한 300명의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에서 임으로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 2학년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학생이 A고요, 2학년이 B입니다. 여학생이 A고요, 2학년이 B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PA와 B죠. B와 A. B와 A는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여학생. 이런 얘기야. 어느 한 명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여학생인데 2학년일 확률 문제가 그 문제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명을 뽑았는데 그냥 2학년이야. 그런데 아니 여학생이야. 그런데 2학년일 확률이 아니라 2학년이면서 여학생일 확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책에는 무조건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 문제가. 그냥 A일 때 B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 A일 때 A이면서 B 확률. 그러면 자 문제 볼게요. 자 A이면서 A가 다시 말하면 여학생이니까 여학생 중에서 그 말이 되겠지. 그럼 여학생이 몇 명이니? 130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중에 2학년이 뽑힌다? 그러면 2학년 당연히 몇 명이 되겠습니까? 7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3분의 7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2번. 이번에는 A와 B니까 항상 뒤에 거가 먼저예요. 항상 뒤에 거가. 앞에 게 먼저가 아니고 뒤에 게 먼저입니다. 왜? 뒤에가 분모.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뒤에 거 분모. 그래서 B일 때 B는 뭐야? 2학년 중에서 그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학년의 합계를 가시면 되겠지. 몇 명입니까? 160명이죠. 그쵸? 2학년이면서 여학생인 건 70명이 되겠지. 그래서 16분의 얼마? 7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발주 문제 봅시다. 그러면 352번. 자, 352번 보니까 어느 공항에서 2대의 검색대만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는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를 하여야 한다. 남학생 7명, 여학생 7명.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항상 네가 어떤 관점을 보라고? 두 가지 어떤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표구나 라는 걸 익히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A, B라는 검색대가 나와 있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남녀가 나와 있네? 이걸 보자마자 뭐해? 넌 표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표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뭐부터 그린다? 표부터 그리는 거야. 표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개 쓰시고 여기는 뭐 이제 A, B, 뭐 남녀하고 A, B 자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남녀가 여기 A, B가 상관없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하시고 뭐라고 보냐? 이제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자료를 내가 여기 표에다가 쓰는 거야. 지금 뭐부터 주어져 있니 얘들아? 남자, 여자 둘 다 몇 명이라고? 7명. 그러면 남자 전체가 7명. 여기에 당 7명이 들어와야 되겠지. A, B는 아직 모르니까. 여자 전체가 몇 명? 7명? 그러면 14명 이렇게. B칸 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A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은 4명이고 B 검색 통과한 학생 3명이다. 그러면 A 검색대가 4명, B가 3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으로 택했을 때 이 학생이 A 검색대를 통과한 확률을 P라고 하고 B 검사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으로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Q라고 하자. P for Q가 같을 때 A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이냐 이 얘기는 그래 안 그래?
지금 뭔가 딱 읽어서 정리가 안 되죠? 자, 선생님 정리해줄게. 자, 뭐를 구하는 거니, 얘들아? 여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하는 거지, 그지 안 그래? 그러면은 여학생 여기를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 그냥 x라고 넣으면 되겠지. 그쵸? 몇 명이니까 x.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7-x. 오케이. 7-.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4가 되지 뭐가 돼? 그쵸? 여기는 뭐가 되겠니? 10-x. 더하는 거니까. 되니 안 되니?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미지수 뭐야? x 하나지? 식 지금 하나 있어 없어? 식 있잖아. 왜? p하고 q가 같다라는 식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p하고 q를 x에 관해서만 식만 세우면 x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문제가 바로. 오히려 초는 조건부항에서 표 나오잖아. 얘는 무조건 틀려야 틀릴 수가 없어요. 나하고 수업하면. 얘는. 그냥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어떤 식이야? 미지수 하나 쓰고 그거고 식이 하나 나와 있어. 항상. 뭐 같다라든지 또는 뭐의 확률이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 하나가 들어가면서 식이 하나가 주어지니까 미지수 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 문제 읽어볼게요.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이모로 선택할 때, 자, 여학생을 선택한 학생, 여학생을 선택, 이게 뭐야? 7이 돼, 7. 그치? 그럼 7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A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 말은 뭐라면 무슨 말이라고? 여자이면서 A. 그래 안 그래? 여자이면서 A가 뭐가 되는 거니? X가 돼야 되겠죠? 그럼 7분의 X. 이거는 자, 그 다음에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자, B 검색대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 10-X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10-X. 10-X 분의 남자일 확률.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여자이면서 A 검색대. 여자이면서 여자를 한 명 뽑았다. A 검색대. 여자이면서 A. 이해되겠지? B 검색대를 조사해봤어. 그럼 B 검색대니까 이거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때 남자. 그럼 B 검색대면서 남자 3명.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21은 얼마지? 10x-x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당연히 뭐 3하고 7하고 되겠지. 그래 안 그래? 3하고 7하고 될 것이고 근데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적어도 한 명은 통과했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7은 될 수가 없고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3. 그러면 얘는 뭐? 4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야. 경우의 수에 비하면 확률은 진짜로 편합니다. 훨씬.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 표라는 거를 내가 뭐 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야. 표라는 거 인식만 하고 표는 뭐 하는 거야? 4 곱하기 4로 정리를 딱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이용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딱 채워놓고 나면은 그냥 계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지.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2번. 오른쪽 표는 어느 야구팀 동호회에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뭐 조사를 했다라고 했네. 지금 얘는 이제 3 곱하기 3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곱하기 4표에 뭐만 빠진 거야? 개 라인이 지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얘는 4 곱하기 4표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만 그냥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 개는 뭐가 돼? 30이 될 것이고 여자 개는 15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투수 개는 x 플러스 5 타자 개는 4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일단 이렇게 쓰고 나서 요리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계속 갑니다. 뭐라 그랬냐? 전체 회원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이 뽑았는데 여자야. 여자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5 플러스 뭐가 되겠니? x가 되겠지. x 분의 그게 누구라고? 투수.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투수니까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6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막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지 말고 당연히 얘가 6이면 얘가 1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계산하면 돼 이렇게. 때문에 대충 딱 보는 게 x에 3 들어가면 되잖아요. 3 들어가면 이제 3배 하면 끝나니까요. 어쨌든 이게 계산하면 x는 3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겠지.
이해돼요? 어쨌든 표만 우리가 확인하면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355번 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 어쨌든 뭐 A, B 체험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A를 선택한 남학생이 몇 명이라고? 90명, 여학생은 70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 70, 160. 그런데 여기서 걔가 36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의 A가 160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B는 몇 명이 가야 돼? 200명이 이제 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항상 전체 인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하나를 세팅해주면 하나는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당연히 X에 관한 식으로 뭐 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 누굴 찾으라고 했어요? 여학생이 지금 몇 명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일단은 여기를 X라고 놓으시면 얘가 200이니까 얘는 200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다 되겠지. 근데 걔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지만 걔는 이렇게 막 굳이 뭐 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 문제를 읽어보고 내가 필요한 걔면 그때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4칸만 채우면 돼. 왜냐면 걔가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 문제에서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B 선택한 학생은 200명이 되겠죠. 200명. 자, 이쪽이 X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남학생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와보면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계산해보면 X는 뭐 120이 나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이거는, 그치? 그래, 얘가 이제 120이니까 여학생의 총 숫자를 물어봤잖아, 그렇지? 120이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학생 총 숫자는 X 플러스 70 이만큼이지, 그치? 그래서 답은 190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문제야. 발전 문제라고 해도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3번 문제 갑시다.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에 75고 희망하지 않는 2학년 학생은 전체에 30이다. 전체 학생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2학년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읽으면 너네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들아? 아, 이게 표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문제 당연히 뭐야? 읽어나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당연히 뭐 점퍼를 뭐 한다고 했고 그러면 구매를 하느냐? 구매를 하지 않느냐? 그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이제 바로 뭐냐? OX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한 칸이 세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뭡니까? 1, 2, 3학년인데 2학년만 딱 뽑아가지고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한쪽이 2학년이 한쪽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3학년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거야? 표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나 이제 그 교과서 풀이를 보면 지금 174번에 보면은 얘는 지금 다른 풀이로 표를 어쨌든 제시를 해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딱 와닿진 않아. 이거 표 풀면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중요해? 이게 표구나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표가 익숙해지고 나잖아 얘들아. 첫 번째 풀이 방식이 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눈에 그냥 들어오는데 첫 번째 표 방식에 이제 이런 거 계산 연습 없이 첫 번째 풀 방식을 막 풀어주니까 애들이 막 엄청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일단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선택을 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 그렇지? 찬성반대. 그 다음은 뭐야? 뭐 1, 3학년, 2학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럼 뭐 몇 퍼센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체에 대한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뭐 그 학년에 대한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읽어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얼마? 75%가 희망을 했고 자, 그럼 전체 학생 75%가 희망을 했지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얘가 75가 되는 거고 얘가 25가 되고 얘를 100이라고 봐도 되고요. 됐죠? 상황이 뭐가 좀 이렇게 막 퍼센트가 좀 복잡해. 38.5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얘를 750, 얘를 250, 얘를 1000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비율 싸움이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소수점을 내가 굳이 이것도 표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또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보면 여기 안에서 또 막 1000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수만 당연히 많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 뭐 1000명, 10,000명, 뭐 10만 명까지 늘릴 필요 없죠.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되면은 다 표현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75%, 25%라는 거는 그냥 내용이 좀 간단하면 그냥 75명, 25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100명이라고 그냥 보고 전체를. 어차피 상관없잖아. 확률 자체가 무슨 싸움이니까? 비율 싸움이야. 확률은 얘들아 비를 구하라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치? 그런데 비를 구하는데 거기서 무언가 분자, 분모의 정확한 x값을 하나 주면 그러면 이제 분자의 x값, 분자의 어떤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뭐 몇 명인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률은 왜? 전체 인원분의 뭐니까? 해당 사건의 인원 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비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뭐 1000명이냐 500명이냐 100명이냐 아무 필요가 없어. 소용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가장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뭐 100명이 가장 편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거듭제곱이 편하겠지. 왜? 그래야 이제 퍼센트 계산할 때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만약에 500명이라고 하면 상황이 복잡하면 곱하기 2 해가지고 1000명으로 가도 돼. 어쨌든 그 여러분이 이제 무슨 취사 선택할 마음이니까 어쨌든 선생님은 75, 25, 100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이래. 그러니까 이 말단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은 2학년 학생은 30%다. 그 말은 뭔 말일까? 그러니까 전체라는 말이 빠졌어. 그럼 뭔 말이야? 2학년 학생 중에서 30%가 희망한다는 얘기지. 좀 봐봐. 2학년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은 두 가지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돼. 전체의 30%다라는 말하고 그냥 30%다는 말이 뭐냐면 2학년 학생 중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30%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애들 30%라는 얘기야. 2학년이 만약에 10명이야. 그럼 3명만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체는 뭐냐? 2학년 전체가 아니에요. 어디 전체야? 전교생만, 전교생. 이 전체의 의미는 2학년 전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전교생 의미. 알겠어? 그럼 일로 와봐. 일로 오면 2학년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30%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는 근데 퍼센트를 100명으로 잡았잖아. 그럼 당연히 2학년 중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애들이 3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2학년 학생 중에서 찬성하는 애들이 30%다. 그거는 2학년 학생 중에서 30%라는 얘기고 2학년 학생 중에서 전체의 30이다라는 거는 2학년 학생이 선택하는 인원을 봤더니 전교생 중에서 30%다 그 말이라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니? 40, 45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에 있는 말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지? 자 문제 볼게요. 뭐라 그랬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으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한다. 구매 희망하다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7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학생이 2학년이야? 그럼 당연히 뭡니까? 3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75분의 30이 답이 돼야 돼서 5분의 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는 말인데 자 이게 이제 명확한 풀이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식이 몰라. 내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쨌든 막 계속 수업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방식이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야. 나는 이제 쉽게 되니까 풀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근데 원칙은 알아놔야 돼. 원칙은 항상 알아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설명해주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 A가 되는 거야. 이게 구매를 희망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2학년이 뭐야? 2학년이 이제 B사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 PA 분의 P A 교 B가 돼. 근데 이런 거 너무 선생님 뭐라고 얽매이지 말라고. 알겠지? 얽매이지 말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PA는 당연히 100분의 75%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뭐가 돼야 돼? 75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100분의 이건 뭐야? 구매하면서 2학년이니까 30이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약분되고 75분의 30 계산해주면 답이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그래서 너네가 서술형을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무엇일 때를 A라고 하자. 알겠어? 그 다음에 무엇일 확률을 B라고 하자. 이런 말을 내가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거야. 서술형 쓸 때는. 왜? 그래야 A, B가 딱 등장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무엇일 때가 A야. 그럼 뭐 포함되는 거야?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을 A 사건이라고 하고 2학년일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그 다음에 얘는 2학년이는 학생.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1번의 풀이가 이런 풀이야. 알겠지? 근데 표로 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다음 볼게요. 358번 문제 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2대 3이다. 일단은 얘들아, 항상 문제 끝을 보면 이무의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 이런 패턴이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조건부 확률이야, 거의. A일 때 B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거의 남자, 여자,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표야 그냥. 당연한 얘기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남자, 여자 자격증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딱 그렇게 파악되면 우리 뭐 하면 된다고? 표 그려. 그럼 일도 할 게 없어요. 발전 문제 진짜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개, 구분, 남, 여,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읽기도 전에 마지막부터 딱 보면 벌써 남녀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땡땡 나오면은 너 표 깎아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서?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비가 뭐라고 얘들아? 2대 3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남학생은 여기 그 2명, 3명 이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2명, 3명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오고 걔가 2명, 3명 여기 뭐가 들어오고 분수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2대 3이니까 그래 그럼 40, 60 이렇게 잡는 거지. 내 마음이야 그냥. 이거는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0%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뭔 말이야? 동그라미가 70, 미가 30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얘는 B하고 퍼센트가 섞여 나왔는데 나는 그걸 뭐 해버린 거야? 통분해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되세요? 엄청 쉬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 근데 뭐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 확률이 5분의 1이래. 잘 들어봐.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걔가 뭐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5분의 1이래. 5분의 1이면 몇 명이야? 20명이지? 5분의 1이면 20명 맞아요? 이런 계산이 좀 빨리빨리 되면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20명. 너 20명. 그러면 싹 풀리는 거야 이제 그냥. 그럼 이 하나 다 풀리는 거 이거 다 풀려 이거 다. 20이면 당연히 20. 이 50. 이 10 이렇게 되겠지 뭐. 끝났어 이제. 근데 문제가 뭐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쵸? 뭐일 확률? 여학생 30분의 10 답은 3분의 1 끝.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로 주는 그 한 조건을 내가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겠지? 자, 4번 갑시다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 이 눈이 3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라. 3번까지는 딱 보니까 이제 표의 느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 무엇인가 어쨌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의 조건부 확률은 이제 대부분 뽑기인데, 뽑기는 여기서는 뭐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뽑기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하려면 곱셈 정리가 이제 또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단어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간단히 봅시다. 뭐 1번. 그래서 뭐 4-11번, 2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만날 일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의 주제를 한 번 던진다. 그런데 홀수야. 그러면은 당연히 홀수니까 세 가지 중에서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당연히 몇 가지이니? 한 가지밖에 없지. 왜? 3 하나밖에 없잖아. 됐어요? 답은 3분의 1. 한 가지 주사위를 던진다. 소수다. 소수는 2, 3, 5, 3개. 소수이면서 짝수. 짝수가 아니고 소수이면서 짝수 항상. 됐습니까? 표가 아닐 때는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돼. 표는 사실은 약간 표 딱 그리고 나면은 그냥 보통 딱 보여. 바로 그냥. 좀 이렇게 잘못 읽어도 A일 때고 A 안에서만 이제 골라내면 되니까 그냥. 이해되지? 근데 표가 아닐 때는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한 번만 앞에 걸 또 리바이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소수일 때 3의 배수가 아니라 소수일 때 소수이면서 3의 배수. 의도적으로 그렇게만 읽어주라고 니네는. 그럼 절대 헷갈릴 게 없다고. 361번 봅시다. 36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그럼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는 당연히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5 곱하기 5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주사위 두 개 우리는 무조건 뭐야? 36, 30, 36. 누가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주사위 문제 몇 개 풀었다고 36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 그러시면 안 되지, 당연히. 조건부는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6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5 곱하기 5가 뭐가 돼? 분모가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36분의 25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하지. 그치? 자, 6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A라고 이제 하고, 뭐, 그 다음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은, P, 당연히 A, 바, B, 이렇게 되고요. 얘는 PA고, PA는 뭐라고 얘들아? 뭐뭐뭐 안 할 때가 바로 PA라고 해. 6이 안 나오는데, 6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36분에, 6이 안 나오니까 5 곱하기 5, 25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석이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36은 의미가 없는 수라고 해. 왜? 없어지는 수니까. 나한테는 25가 의미가 있는 수야. 그렇게 뭐 분수 하면은 이 정도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뭐 괜찮은데 좀 이따 복잡한 거 하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이제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그러면 6을 사용하지 않고 4의 배수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더했을 때 일단은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얘들아? 4의 배수를 한번 써보세요. 4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8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라고 했지. 합이니까 합은 맥시멈이 12까지밖에 안 되는데 얘는 6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12도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리고 의식하세요. 6 쓰면 안 돼. 6 쓰면 안 돼. 6 쓰면 안 돼. 알겠지? 6 쓰면 얘는 뭐가 되겠어? 1, 3, 2, 3,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8은 그러면 2, 6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2, 6은 그럼 뭐가 되겠어? 뭐 3, 5 이렇게 4, 4, 5,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럼 25분에 뭐가 답이니? 36분에 이렇게 되면서 없어져서 답은 25분에 6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해되겠습니까? 36을 굳이 우리가 여기에 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조건부 확률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일 때 B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말은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냐? A인 경우의 수 분의 A이면서 B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되겠어? A인 경우의 수 분의 A이면서 B인 경우의 수 구하기. 이게 바로 우리끼리는 조건부 확률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 차례로 A,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이
A, B가 6의 배수일 때 합이 뭐 7일 확률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이.